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쥐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집중은 분산되고 분산된 집중은 결정의 질을 떨어뜨린다. 사람들은 삶에서 덜 중요한 것들까지 끌어안고 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힘을 모으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도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1순위가 아닌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행복, 건강, 시간, 목표, 변화 같은 단어를 무수히 들으며 자랐다. 너무 익숙해져 감흥이 없을 뿐이지 이 단어들은 여러분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집중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반드시 한 번 미친 듯이 집중하는 시기를 거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기를 흘려보낸다. 이유는 단순하다. 자신의 진짜 우선순위를 모른 채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이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역시 젊은 시절 매일 수천 가지 선택 속에서 헤매던 때가 있었다. 오늘 입을 옷은 무엇으로 할지, 어떤 자리에 참석해야 할지,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할지 같은 하찮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 인생의 1순위는 분명 사업인데 왜 이 사소한 선택들이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사고를 멈춰 세웠다. 그날 이후 나는 인생에서 사소한 결정을 과감히 제거하기로 했다. 옷을 단순화하고 사람을 추려내고 결정해야 할 가지수를 줄였다. 그 순간부터 머리가 맑아졌고 모든 집중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집중은 재능이 아니라 구조다. 무엇을 덜어내느냐가 무엇을 붙들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 실제로 사람의 인지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하루 동안 내려야 하는 선택이 많아질수록 판단력은 떨어지고 피로는 쌓인다. 그래서 하루의 초반부터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쓰면 정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 머리가 흐려진다. 내가 느꼈던 변화는 단순했다. 사소한 선택을 없애자 중요한 선택이 쉬워졌다. 하루가 선명해졌고 결정의 속도와 정확도가 함께 올라갔다. 내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다. 지금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그 1순위에 걸맞은 집중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말하지만 시간을 보지 않는다. 말로는 가족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정작 하루의 대부분을 의미 없는 일로 흘려보낸다. 말로는 건강을 이야기하면서도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말과 시간의 방향이 다를 때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인생은 결국 시간의 문제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부모님과 나눌 수 있는 시간, 젊은 날 배울 수 있는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반면 오늘 입을 옷, 주말에 볼 예능, 눈치 때문에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은 언제든 할 수 있는 10순위의 일들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순위는 미루고 10순위의 하루를 쏟아붓는다. 그러니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바쁘지만 공허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제자리에 머문다. 진짜 변화는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해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몰아주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삶의 전환점을 만든다. 나는 사업을 일구어 온 내내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1순위는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나를 살렸고 회사를 살렸다.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다.
살아서 남겨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명확히 나누는 일이다. 그 선택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중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중은 선택의 결과다.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느냐가 무엇을 잘하게 되느냐를 결정한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을 막 키워가던 때 하루의 대부분을 결정에 허비하고 있었다. 회의 준비나 자금 흐름 같은 본질적인 문제보다 옷차림이나 만날 사람, 말 한마디 같은 사소한 것들이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미세한 고민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내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그때부터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결정은 모두 제거하겠다고 결심했다. 그 이후로 옷차림은 단순해졌고 목적 없는 만남은 줄어들었다. 출근 전 고민이 사라졌고 회의 중에도 머릿속에 여백이 생겼다. 놀라운 변화였다. 하루가 훨씬 선명해졌고 중요한 문제들은 이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런 작은 선택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느냐고.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큰 차이는 언제나 작은 차이에서 시작된다. 인생은 거대한 결정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미세한 선택들이 집중력과 의지를 조금씩 갉아먹으며 방향을 틀어버린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들이 쌓여 결국 삶의 궤적을 바꾼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사소한 선택은 가볍지만 그 누적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하루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가 분산되면 집중은 흐려진다. 흐려진 집중은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 흐트러뜨린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의 하루에서 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결정들, 생각보다 큰 혼란과 피로만 가져오는 선택들,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덜어내야 한다. 불필요한 선택을 없애고 나면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결정을 위한 힘이 남는다. 그 힘이 쌓일 때 인생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한다. 변화는 언제나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쥐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덜 중요한 것까지 끌어안고 살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1순위가 아닌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행복, 건강, 시간, 목표, 변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흥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성패는 결국 그 단어들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 단어에 시간을 두느냐에서 갈립니다. 집중도 똑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반드시 한번 미친 듯이 집중하는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시기를 흘려보냅니다. 이유는 별게 아닙니다. 진짜 우선순위를 모른 채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흩뿌리기 때문입니다. 나도 젊은 시절 매일 수천 가지 선택 속에서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자리에 갈지, 누구의 눈치를 볼지, 지금 생각하면 하찮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이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1순위는 사업인데 왜 10순위의 선택들이 나를 흔들고 있지? 그날 이후 나는 사소한 결정을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옷을 단순화하고 사람을 추려내고 결정해야 할 가지수를 줄였습니다. 그러자 이상할 만큼 머리가 맑아졌고 집중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연구와 심리학에서는 결정 피로 decision fatigue라는 말을 씁니다. 선택을 많이 할수록 판단의 질이 떨어지고 자기 조절이 흐려진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하루에 내리는 결정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성인이 하루에 3만, 3천, 3만 5천 개의 결정을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결정이 의식적이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내 머리가 매일 그만큼 소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이미 전쟁을 시작합니다. 알람을 끌지 말지, 5분 더 누울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답장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 작은 선택들이 하루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정작 해야 할 1순위 앞에서 힘이 빠집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내일부터 하자. 대부분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거대한 실패가 아니라 사소한 선택의 누적으로요.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1순위에 걸맞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이와 함께할 시간, 부모님과 보낼 시간, 젊은 날 배울 수 있는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으로 주말에 볼 예능, 남의 시선 때문에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은 언제든 할 수 있는 10순위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1순위를 미루고 10순위의 하루를 통째로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이 10순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손안의 화면 하나가 수많은 선택과 자극을 하루 종일 밀어넣기 때문이죠. 어떤 통계에서는 전 세계 평균으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하루 이 시간 24분가량을 쓴다고도 합니다. 그 시간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휴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의 집중력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한 번 스크롤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쉽게 멈추지 못하고 머릿속은 잘게 찢긴 채로 남습니다. 그 상태로는 인생의 1순위를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한 원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해 그곳에 에너지를 몰아준다. 나는 회사를 일구어 오는 내내 이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1순위는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살렸고 회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살아서 남겨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명확히 나누는 것, 바로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살면 재미가 없지 않나요? 나는 다르게 말합니다. 단순함은 재미를 빼앗는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재미를 살려주는 기술입니다. 급한 것에 끌려다니는 삶은 늘 바쁘기만 하고 중요한 것이 자라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일에 붙잡혀 중요한 일을 놓칩니다. 그래서 나온 도구 중 하나가 긴급, 중요를 구분하는 방식, 흔히 알려진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를 외우기 전에 먼저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1순위인가, 10순위인가? 이 질문을 하루에 몇 번만 해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원칙을 더 깊게 파고들 겁니다. 사소한 선택을 드러내는 법, 우선순위를 구조로 만드는 법, 그리고 인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절대 몰입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법까지.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여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1순위가 아닌 것을 하나만 버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비움이 내일의 집중을 만들고 그 집중이 결국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다. 능력이 뛰어나도 늘 제자리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재능이 없어 보여도 결국 자기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차이는 학벌도 머리도 운도 아니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얼마나 깊이 집중했는가, 바로 그 한 가지였다.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몰아야 하는 시기가 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한 채 흘려보낸다. 나 역시 그런 시기가 있었다. 사업이 막 성장의 갈림길에 서 있던 때였다. 방향을 잘 잡으면 몇 년 안에 완전히 다른 규모로 갈 수 있었고, 흐름을 놓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시점이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분명히 선언했다. 지금부터 이 인생의 한 구간을 통째로 투자하겠다. 그 투자는 돈만이 아니었다. 시간, 체력, 감정, 사적인 욕망까지 모두 포함된 결정이었다. 여유를 즐길 시간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시간도 잠시 접어두었다. 오직 회사와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만을 바라보는 시기였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생생하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사업 생각이 떠올랐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도 머릿속은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변에서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인생을 너무 일에만 거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시기가 이후 20년을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생에는 그렇게 모든 감각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시기가 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집중을 방해하는 수많은 자잘한 욕심, 불필요한 걱정, 당장의 편안함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만큼의 집중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고 나중이 되면 늘 같은 말을 한다. 그때 조금만 더 몰입했더라면. 하지만 기회는 결코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다. 기회는 늘 조용히 와서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물다 떠난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깊은 집중은 평생의 기반을 만든다. 이것은 나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다. 내가 만나온 수많은 창업가, 임원,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시기를 거쳤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최소화하고 단 하나의 목표에 인생을 걸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난 뒤 삶의 속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나 역시 그 집중의 시기 동안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소비를 줄였고 여가를 멈췄고 인간관계도 필수적인 것만 남겼다. 나를 분산시키는 요소들을 하나씩 잘라내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추진력이 생기고 결단력이 빨라지고 집중의 밀도가 달라졌다. 누군가는 10년에 걸쳐 해야 할 성장을 그 시기에는 몇 달 만에 압축해 이루어냈다. 그 결과는 분명했다. 회사는 방향성을 잡았고 나는 이전보다 훨씬 성숙한 눈을 갖게 되었다. 이후의 성장은 그 시기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여러분이 특별히 부족해서 성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인생에서 단 한 번 필요한 절대적 몰입의 시기를 아직 맞이하지 않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이다라는 울림이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친절하게 여러 번 같은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한다. 편안함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인연을 걸고 전혀 다른 인생을 열 것인가. 이 선택은 겉으로 보기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문제다. 지금의 안락함을 조금 줄이고 미래의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집중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유는 집중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여유는 오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가지를 강조한다. 절대적 몰입의 시기는 평생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영원히 참고 견뎌야 하는 고행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한 구간이다. 그 시기를 통과하고 나면 삶의 선택지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진다. 내가 그랬고, 내가 본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혹시 마음 한편에서 계속 미뤄두고 있는 일이 있는가?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소한 이유로 뒤로 미뤄두고 있는 일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부르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인생은 늘 속삭인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너무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 그 소리를 놓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그 몰입의 시기 동안 가장 먼저 정리했던 사소한 선택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선택들이 어떻게 하루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인생의 집중을 무너뜨리는지 말이다. 변화는 늘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여러분이 절대적 몰입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내가 극단적인 집중의 시기를 보내던 동안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영역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가는 선택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이 바로 옷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는다. 옷이 인생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소한 선택들이 하루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그 누적이 결국 중요한 결정을 흐리게 만든다. 그 시절에 나는 매일 아침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이 자리에 이 옷이 어울릴까? 너무 튀지는 않을까? 대표라는 위치, 사업가라는 역할 속에서 외적인 균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런 고민을 더 길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데 왜 이런 하찮은 고민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 질문은 이상할 정도로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다. 그날 이후 나는 결정을 단순화했다. 수트는 몇 벌로 통일했고 같은 톤의 옷만 입었다. 구두도 하나로 정했고 겨울에는 검정 목폴라, 여름에는 흰 셔츠로 패턴을 고정했다.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자유였다. 옷을 고르느라 쓰던 정신적 에너지, 그 몇 분의 시간까지도 전부 본질적인 곳으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때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도하게 의식하며 의미 없는 결정에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있을 뿐이다. 하루에 내려야 할 선택의 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요구한다. 문제는 그중 대부분이 인생의 방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선택들에 진지하게 매달린다. 그러다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는 이미 지쳐버린다. 옷을 단순화한 뒤 나는 다른 영역들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필요 없는 약속을 줄였고 목적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했다. 소모적인 대화, 형식적인 만남, 습관처럼 이어지는 연락들을 하나씩 끊어냈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괜히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아닐까,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는 더 또렷해졌다.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어졌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사라졌다. 그렇게 사소한 선택들을 하나씩 덜어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남들이 보지 못하던 시간이 내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가 길어졌고 머릿속에는 여백이 생겼다. 그 여백 덕분에 나는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판단의 질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람들은 종종 큰 변화가 거대한 결단에서 온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큰 변화는 늘 이렇게 작은 정리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라. 지금 여러분을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거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선택과 걱정인가?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 점심 메뉴를 고르느라 허비하는 시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약속 때문에 생기는 피로,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 여러분의 집중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정작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 앞에서는 늘 시간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줄이지 않으면 중요한 것에 도달할 수 없다.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을 정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깊이 있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적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적은 영역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럼 인생이 너무 계산적으로 변하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계산이 아니라 배치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인생은 감정으로만 흘러가면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구조를 만들면 감정이 흔들려도 방향은 유지된다. 사소한 선택을 정리하는 일은 바로 그 구조를 만드는 첫 단계다. 여러분에게 당장 큰 결단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정리해보라. 매일 고민하던 선택 하나를 자동화하거나 없애보라. 필요 없는 알림을 끄고 의미 없는 약속을 하나 줄여보라.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여백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묻게 될 것이다. 지금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사소한 선택들을 정리하고 나서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더욱 또렷하게 보게 되었다. 우선순위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늘 말로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이 중요하다. 건강이 1순위다. 커리어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우선하는지는 말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을 보면 바로 드러난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해왔다. 시간을 쓰는 곳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다. 그러니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쓰는 순간 인생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기는 생각보다 짧다. 부모님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 젊은 날에 배울 수 있는 에너지와 흡수력 역시 한정되어 있다. 반면 오늘 입을 옷,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당장의 소소한 즐거움 같은 것들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들의 하루의 대부분을 써버린다는 점이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바빴다. 하지만 그 바쁨은 앞으로 나아간 바쁨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소모된 바쁨인 경우가 많다. 우선순위가 흐린 사람은 늘 바쁘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바쁜 것이 아니라 진행한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나는 한 시점에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정했다. 그때의 1순위는 사업이었고 조직의 성장과 시스템 구축이었으며 동시에 나 자신을 갈고 닦는 일이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그 방향에 맞게 재배치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위한 시간의 재배치였다. 사람들은 흔히 열정을 이야기한다. 회장님처럼 열정적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열정은 감정이고 우선순위는 구조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린다. 기분이 좋으면 불타오르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금세 식는다. 하지만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감정으로 인생을 몰아가지 않고 구조로 인생을 쌓으려 했다. 하루의 일정, 만남의 기준, 결정을 미루지 않는 원칙까지 모두 구조로 만들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평생의 기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무하게 흘러가 버린다. 그 차이는 단 하나다. 시간이 흐르는 방향을 스스로 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은 목표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을 거기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방향은 있는데 추진력이 없는 것이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막연하게 불안하다면 혹은 인생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선순위가 흐려졌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사람은 쉽게 지친다. 반대로 1순위가 분명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선택이 쉬워지고 결정이 빨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인생의 1순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여러분의 시간은 그 1순위를 향하고 있는가? 하루를 돌아보라. 여러분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말하는 가치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만약 다르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재능이 아니다. 시간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며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사람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아서 실패한다. 그리고 그 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고약한 장애물은 다름 아닌 완벽주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미루는 사람일 뿐이다. 나 역시 젊은 시절 사업을 확장하려 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 자본은 부족했고 경쟁자는 많았으며 시장은 불확실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단 시작하고 가면서 맞춘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나를 수없이 구했고 회사를 여러 위기에서 건져냈다. 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부족해서 행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가받을까 두렵고 실패하면 상처받을까 두려운 경우가 훨씬 많다. 완벽주의는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고 진지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교묘한 형태의 두려움이다. 준비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는 회피다.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주 잊는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겠다. 지금의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시작한 뒤에 채우면 된다. 실수하면 수정하면 되고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오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움직임이다. 움직이는 사람만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멈춰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시작했느냐이다. 오늘이 바뀌어야 내일이 바뀌고 내일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을 켜지 않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이다. 그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데려온다. 완벽주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완벽주의는 가장 달콤한 형태의 실패라는 사실이다. 준비라는 말은 그럴듯하고 신중함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마저 쉽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그래, 조금 더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하지만 그 말의 끝은 대개 같다.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 시작하지 않은 시간만큼 인생은 조용히 뒤로 밀린다. 나도 젊은 시절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던 때 자본은 충분하지 않았고 경쟁자는 많았으며 시장은 불확실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돌아갔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손실을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면 어떡하지?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솔직해지자 답은 명확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하나 세웠다. 일단 시작하고 가면서 맞춘다. 이 원칙은 무모함과 다르다. 조사와 고민은 하되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실에서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미완성 상태로 시작한 사람과 완벽을 기다리다 멈춰선 사람뿐이다. 나는 후자를 수없이 보았다. 계획은 훌륭했지만 실행이 없었다. 말은 깊었지만 행동이 없었다. 완벽주의의 뿌리는 대개 두려움이다. 평가받을까봐, 실패할까봐, 무능해 보일까봐. 그래서 사람들은 준비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어떤 청년은 그림으로 생계를 꾸리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지 못했다. 비판을 받으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작품을 완성해 놓고도 조금만 더 다듬자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선택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완성도를 먼저 보지 않는다. 세상은 움직이는 사람을 본다. 움직이는 사람이 실수를 고치고 반응을 읽고 방향을 잡는다. 멈춰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피드백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 성장도 없다. 완벽주의는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교묘한 회피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그것이 완벽주의의 본질이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겠다. 지금의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시작한 뒤에 채우면 된다. 실수는 수정하면 되고 잘못된 길은 돌아오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이 아니라 움직임이다. 움직이면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멈추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경영을 하며 이 단순한 진실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가르는지 보아왔다. 이제 결정을 이야기해 보자. 많은 사람들이 큰 결정을 끌어안고 몇 달, 몇 년을 보낸다. 퇴사를 할까 말까, 창업을 할까 말까, 이 길이 맞을까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너무 크고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큰 결정을 작게 나눠라. 그러면 인생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퇴사를 고민한다면 퇴사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떤 능력을 더 키워야 하는지, 어떤 업종이 나에게 맞는지, 한 달에 어떤 수입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작은 질문으로 쪼개라. 결정은 근육과 같다. 자주 쓰면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나는 사업 초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중 많은 결정은 사소했고 어떤 것은 실패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반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숫자 몇 개만 봐도 이건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감각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결정 근육이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우유부단하다고 책망한다. 하지만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다. 결정해본 경험이 적으니 두렵고, 두려우니 미루고, 미루니 더 결정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다. 아주 작은 결정부터 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책 한 페이지를 더 읽을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를지, 5분 일찍 일어날지, 이런 미세한 선택들이 의지의 근육을 키운다. 사람들은 큰 성공이 큰 결단에서 온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작은 결정을 꾸준히 반복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작은 결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결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미 근육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질문을 작게 만들면 행동은 즉시 시작된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상태가 아니다. 다만 질문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질문을 작게 만들라. 오늘 무엇을 할지, 오늘 무엇을 하지 않을지, 오늘 하나만 결정해도 충분하다.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놀랄 만큼 단단해져 있을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묻는다. 큰 결정을 미루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작은 결정으로 지금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다. 중요한 것은 용기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미완성이라도 괜찮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만이 내일의 길을 볼 수 있다. 결정을 반복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다 보니 또 하나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밀어붙이고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멈추는 식의 삶을 살지 않는다. 대신 일정한 구조 안에서 판단을 반복한다. 그래서 흔들릴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그 구조를 오랜 시간에 걸쳐 6단계로 정리해 두었다. 첫째는 조사다. 사람들은 종종 직감을 믿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경영을 하며 배운 것은 분명하다. 경험이 쌓이기 전에 직감은 대부분 감정에 불과하다. 나는 새로운 사업을 검토할 때마다 사람, 시장, 돈의 흐름을 집요하게 조사했다. 전체의 70에서 80%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조사는 결정을 미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다.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순간 판단은 오히려 빨라진다. 둘째는 보상이다.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단계다. 사람들은 흔히 최악의 시나리오만 떠올린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다.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장, 자유,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을 분명히 그리지 못하면 힘든 순간을 견딜 이유도 사라진다. 보상이 없는 선택은 오래가지 못한다. 셋째는 검토다. 이 선택이 정말 내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가?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지금 하지 않으면 5년 뒤 후회할 일인가? 나는 늘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검토는 계산이 아니라 내면과의 대화다. 이 대화의 깊이가 곧 인생의 깊이를 만든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유행처럼 보인다고 해서 선택한 길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넷째는 수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로 배웠다. 중요한 것은 처음 판단이 아니라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업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하다.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잘못된 선택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다. 수정은 실패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다섯째는 반복이다. 결정은 한 번의 행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반복 속에서 감각이 생기고 감각 속에서 통찰이 자란다. 나는 작은 실험을 수백 번 반복하며 확신을 키워왔다. 어떤 선택은 금방 효과가 나타났고 어떤 선택은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반복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든다. 마지막 여섯째는 확대다. 작게 검증된 확실한 패턴은 반드시 규모를 키워야 한다. 사람들은 작게 성공하고도 두려움에 머문다. 실패할까봐, 잃을까봐, 다시 흔들릴까봐 한 발을 떼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은 확대한 사람에게만 큰 보상을 준다. 확장 없는 성공은 결국 소멸한다. 나는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해 사라진 수많은 사업을 보아왔다. 이 6단계를 꾸준히 적용하면 인생의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 그리고 구조화된 결정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언제나 성공일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방향을 잃게 만들지는 않는다. 실패하더라도 배울 것이 남고 다시 시도할 힘이 남는다. 이것이 감정으로 내린 결정과 구조로 내린 결정의 차이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한다. 나는 오랜 경영 인생에서 한 가지 법칙을 분명히 보았다. 퇴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위험에 대비해 플랜 B를 준비하라고 말한다. 물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돌파해야 할 결정적 순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뒤로 물러설 길이 보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반쯤 물러나 있다. 나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도 끝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그들은 실패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간절함이 부족해서 멈춘 것이었다. 항상 다른 선택지를 남겨두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을 끝까지 쏟지 않았다. 반대로 큰 성장을 이룬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어느 순간 스스로 퇴로를 지었다는 점이다. 나 역시 인생에서 몇 번의 큰 결단을 내려야 했다. 사업 확장, 인재 투자, 새로운 시장 개척. 그때마다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돌아갈 곳을 만들지 말자.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자. 퇴로를 없애는 순간 내 안에서 완전히 다른 힘이 깨어났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대신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무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하고 검토하고 수정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의 이야기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전력 질주뿐이다. 그때 플랜 B는 오히려 족쇄가 된다. 뒤를 돌아보느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만든다. 여러분도 생각해보라.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편안하고 안전했던 시기였는가? 아니면 벼랑 끝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했던 순간이었는가? 대부분은 후자다. 인간은 궁지에 몰려야 잠재력이 깨어난다. 그 잠재력은 평소에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가고자 하는 길에 진심이라면 뒤에 있는 문을 하나씩 닫아라. 문을 닫아야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 그 힘은 편안함 속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오직 절박함에서 태어나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큰 문을 연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구며 한 가지를 아주 뚜렷하게 확인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단 한 번의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결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하나의 사건처럼 이야기한다. 어느 날 운이 좋았고, 어느 순간 기회가 왔고, 그때 결심을 잘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런 성공은 거의 없다. 진짜 성공은 눈에 띄지 않는 선택들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아왔다.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준비는 행동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준비도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상태로 시작하라. 부족한 것은 움직이면서 채우면 된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실행했는가다. 오늘이 변하지 않으면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 내일이 변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대로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을 켜지 않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인생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길을 내주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길을 보여준다. 결정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긴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가장 크고 막상 행동을 시작하면 빠르게 사라진다. 오히려 결정을 미루는 시간이 두려움을 키운다. 머릿속에서 상상만 키우다 보면 현실보다 훨씬 큰 괴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두려움은 행동 앞에서 가장 작아진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이다. 책 한 페이지를 더 읽는 것, 10분만 더 집중하는 것, 미뤄두었던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단호히 말한다. 인생은 바로 그런 사소한 행동들로만 바뀐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움직임의 결과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반복하지 않아서 멈춘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한두 번의 결심도 누구나 한다. 그러나 같은 선택을 같은 방향으로 지루할 만큼 반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다른 삶을 산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불완전한 상태여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결정하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다시 반복하는 것. 이 과정을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해진다. 처음에는 자신을 믿지 못해도 괜찮다. 반복이 결국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앞으로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완벽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라. 대신 이렇게 물어보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큰 방향은 작은 행동 위에서만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움직이는 순간 길은 반드시 열린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래, 알겠다. 집중도 중요하고
우선순위도 알겠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또 흐트러지지 않을까? 나는 그 질문이 아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랜 시간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인생을 바꾸려면 마음가짐보다 먼저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흔히 의지를 믿는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끝까지 해낼 거야. 하지만 의지는 생각보다 쉽게 소진된다. 하루 종일 수많은 선택과 자극 속에서 버텨야 하는 현대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대신 의지가 약해져도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을 만든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구조의 힘이다. 내가 집중의 시기를 보내던 때 가장 먼저 바꾼 것도 환경이었다. 책상 위에는 오직 필요한 것만 두었다. 불필요한 서류와 장식은 모두 치웠다. 휴대전화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고, 알림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회의도 목적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예민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다. 환경이 바뀌자 싸워야 할 유혹이 사라졌다. 사람은 강해져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유혹이 없는 곳으로 스스로를 옮길 때 강해진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의지가 약하다고 말하기 쉽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져 있는 한 누구도 쉽게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의지를 단련하기 전에 환경을 먼저 정리하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의 하루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특정 사람인가? 특정 공간인가? 특정 습관인가? 아마 대부분은 익숙해서 의식하지도 않는 요소들일 것이다. 늘 켜져 있는 화면, 의미 없이 반복되는 만남,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 이런 환경 속에서 집중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명상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한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게 정말 의지의 문제인가 아니면 환경의 문제인가?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다. 환경의 문제였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자 놀랍게도 노력하지 않아도 집중이 유지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구조가 사람을 이기는 순간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환경이다.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다. 늘 불평하는 사람들, 남의 시선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래 머물면 아무리 단단한 결심도 서서히 흐려진다. 반대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말 한마디 없어도 마음이 다잡아진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만나는 사람의 수를 줄였다.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집중을 지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차갑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의 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오래 지킬 수 없다.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태도는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때로는 거리두기가 가장 성숙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더 깊은 관계로 돌아온다.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 환경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자책하기 전에 점검하라. 내 하루의 구조는 나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소모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바꿔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주 작은 환경 변화 하나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작업 공간을 정리하는 것, 하루에 1시간이라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불필요한 알림을 끄는 것, 이런 작은 조치들이 모여 집중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은 훨씬 쉽게, 훨씬 오래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집중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유지하고 소진되지 않는 삶을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이유는 의지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에 있다. 집중은 불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연료다. 그 연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집중의 환경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에너지 관리다. 많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이유는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다. 에너지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중은 불꽃이 아니라 연료다. 불꽃은 한번 타오르면 끝이지만 연료는 관리하면 오래간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에너지를 감정으로 썼다. 기분이 좋을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일했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하루 종일 흐트러졌다. 그러다 보니 성과는 들쭉날쭉했고, 몸과 마음은 빠르게 지쳤다. 그때 깨달았다. 감정으로 쓰는 에너지는 지속되지 않는다. 지속되는 것은 구조로 관리되는 에너지뿐이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하루의 리듬이었다. 사람마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오전이 좋고, 어떤 사람은 밤에 몰입한다. 나는 나의 패턴을 관찰했다. 언제 가장 머리가 맑은지, 언제 판단이 정확한지, 언제 쉽게 피로해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강한 시간대에만 배치했다. 반대로 단순 반복 업무나 회의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대로 밀어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음은 휴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죄책감으로 여긴다.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쉬는 동안 남들이 앞서갈 것 같아서 불안해한다. 하지만 내가 본 진실은 다르다. 제대로 쉬지 않는 사람은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 휴식은 멈춤이 아니라 다음 집중을 위한 준비다. 중요한 것은 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쉬느냐다. 나는 휴식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비워주는 활동을 선택했다. 짧은 산책, 조용한 음악,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집중력을 빠르게 회복시켰다. 반면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휴식은 일시적으로 즐거울지 몰라도 집중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휴식에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누수를 막는 일이었다. 에너지는 큰 일에서만 빠져나가지 않는다. 의미 없는 걱정, 끝없는 비교, 쓸데없는 논쟁 같은 것들이 하루의 힘을 조금씩 빼앗아 간다. 나는 이런 에너지 누수를 보이지 않는 구멍이라고 불렀다.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채워도 늘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걱정의 기준을 세웠다.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고민하지 않았다. 고민이 아니라 소모였기 때문이다. 집중의 시기에는 몸도 중요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력으로 버티려 한다. 하지만 몸이 무너지면 정신은 반드시 따라온다. 나는 그 시기에 규칙적인 수면과 최소한의 운동을 지켰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집중의 지속 시간을 크게 늘려주었다. 몸은 집중의 기반이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 어떤 목표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에너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스스로를 아끼는 기술이다. 오래 달리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인생도 에너지의 배분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한다. 반면 속도와 회복을 함께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간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에너지를 쌓는 구조인가? 아니면 소모시키는 구조인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늘 지쳐 있다면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 잘못 설계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더 애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하라. 언제 가장 힘이 나는지, 무엇이 나를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지. 집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와 에너지의 문제다. 환경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에너지를 관리하면 집중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리고 그 집중이 쌓일 때 인생의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관리된 집중과 에너지가 어떤 순간에 폭발적인 전환점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전환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집중과 에너지가 일정한 구조 안에서 관리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아주 묘한 변화가 찾아온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인데 안쪽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쌓이고 있다는 감각이다. 그리고 그 축적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인생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방향을 튼다. 나는 이것을 전환점의 순간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환점을 화려한 사건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담담하게 지나간다. 사업을 하며 수없이 느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날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그 이전에 수없이 반복된 선택, 쌓인 집중, 관리된 에너지가 그 순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전환점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같은 상황이 와도 그냥 스쳐 지나간다. 기회는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 상태에 반응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언제쯤 기회가 올까요?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답한다. 기회는 이미 오고 있다고. 다만 당신이 그 기회를 붙잡을 상태가 아닐 뿐이라고. 집중이 분산되어 있고 에너지가 바닥나 있고 우선순위가 흐린 상태에서는 기회가 와도 부담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를 거절하고 나중에 돌아서서 아쉬워한다. 나는 전환점을 맞기 직전에 늘 비슷한 신호를 경험했다. 일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판단이 이전보다 정확해지고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한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흐름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집중이 충분히 쌓였다는 증거다. 물이 끓기 직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기포가 올라오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환점이 다가오면 오히려 불안해진다. 이제 조금 잘 되기 시작하니 이 흐름을 놓칠까봐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한다. 다시 선택을 늘리고 관계를 늘리고 일을 늘린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전환점 앞에서는 더 줄여야 한다. 집중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롭게 해야 한다. 나는 그 시기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해온 것 중 정말 핵심만 남겨라. 잘 되는 것과 중요한 것만 붙들어라. 그 외의 것은 다시 10순위로 내려놓아라. 욕심을 내는 순간 전환점은 다시 멀어진다. 인생의 큰 문 앞에서는 짐이 많을수록 통과하기 어렵다. 가벼워질수록 문은 쉽게 열린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인식하는 감각이다. 전환점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준비된 상태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 완벽을 따지기 시작하면 기회는 다시 흘러간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해온 작은 결정의 반복, 결정 근육이 여기서 힘을 발휘한다.
평소에 결정을 미뤄온 사람은 이 순간에도 주저한다. 반대로 작은 선택을 반복해온 사람은 큰 선택 앞에서도 몸이 먼저 반응한다. 나는 사업에서 몇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넘겼다. 그때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그 감각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오랜 집중과 반복 속에서만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늘 말한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대신 자신을 그 순간을 맞이할 상태로 만들어 두라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온다. 직업에서, 관계에서 혹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서 문제는 그 순간이 오느냐가 아니라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느냐다. 알아보지 못하면 인생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흘러간다. 하지만 알아보고 붙잡는 순간 이전의 시간들은 모두 의미를 갖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 아직 그 전환점 한가운데에 있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사소한 선택을 줄이고 에너지를 관리하고 작은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면 말이다. 인생은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전환점을 지나 어떻게 새로운 기준으로 삶을 유지하고 다시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변화를 만들고도 그 이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전환점 이후의 삶이다. 그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변화가 일시적인지 평생의 기반인지 결정한다. 전환점을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안도한다. 이제 어느 정도 해냈다는 느낌,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은 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사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인생은 변화를 만드는 것보다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했다. 어렵게 방향을 틀어놓고도 결국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단순하다. 전환점 이후의 삶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기본값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다. 바쁘고 정신없을수록 익숙했던 방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성공, 한 번의 집중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바뀐 상태를 새로운 일상으로 굳혀야 비로소 변화가 내 것이 된다. 나는 전환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제부터 나의 기본값은 무엇인가? 예전의 기준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높아진 기준을 일상으로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 집중의 시기를 지나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일하는 시간을 다시 무작정 늘리지 않았다. 대신 집중의 밀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시간만을 일의 기준으로 삼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낸 뒤 다시 바빠지는 이유는 성과를 유지하려는 불안 때문이다. 이럴까봐 더 붙잡고 더 챙기고 더 많이 하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늘린 선택과 책임은 다시 집중을 흐린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반대로 갔다. 성과가 나올수록 더 줄였다. 잘 되는 것만 남기고 덜 중요한 것은 과감히 내려놓았다. 유지의 핵심은 추가가 아니라 정리라는 사실을 그때 분명히 배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재설정하는 일이다. 전환점 이전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후에는 이 정도는 기본이다라는 기준으로 바꾸었다. 기준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예전에는 특별한 날에만 하던 것들이 이제는 평범한 하루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기준이 올라갈 때 인생은 다시 이전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하면 여유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여유는 성과에서 오지 않는다. 구조에서 온다. 삶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성과가 커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진다. 반대로 구조가 단단하면 성과가 커져도 삶은 오히려 더 단순해진다. 그래서 나는 전환점 이후에도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지금 이 선택은 내 삶의 기준을 지키는가 아니면 흔드는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사소한 선택들이다. 큰 목표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작은 습관은 조금만 방심해도 무너진다. 늦게 자는 하루, 대충 넘기는 하루, 그냥 흘려보내는 하루가 쌓이면 어느 순간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와 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선택에 더 엄격해졌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기본값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여러분도 언젠가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문제는 그 이유다. 그 변화를 일시적인 사건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그 차이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다음 날의 사소한 선택에서 갈린다. 전환점 다음 날에도 여전히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는가? 여전히 시간을 같은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변화는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한번 전력 질주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조절하며 끝까지 가는 힘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변화는 만들어지는 순간보다 유지되는 시간으로 평가된다고. 오늘의 선택이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대로 가고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삶의 균형과 의미를 잃지 않는 방법, 즉, 일, 관계, 나 자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과 성취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삶의 의미를 놓친다. 그러나 진짜 완성은 성취 이후의 삶까지 품을 때 이루어진다. 집중과 성취의 이야기를 오래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이 따라온다. 그럼 삶의 균형은 언제 챙기나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인간관계도 나 자신도 망가지는 것 아닌가요? 나는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리다가 정작 성공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몰입 그 자체가 아니라 몰입 이후를 설계하지 않는 데 있다.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집중과 균형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순서의 문제다. 인생에는 균형을 맞춰야 할 시기가 있고 불균형을 감수해야 할 시기가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뒤섞어 산다는 점이다. 집중해야 할 시기에는 균형을 핑계로 물러서고 균형을 회복해야 할 시기에는 여전히 전력 질주를 한다. 그래서 지치고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둘 다 놓친다. 나는 절대적 몰입의 시기를 지나온 뒤 의도적으로 삶의 균형을 다시 설계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의 균형이 아니었다. 모든 영역에 동일한 시간을 나누는 균형이 아니라 각 영역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균형이었다. 일은 일로서 집중했고 쉼은 쉼으로써 온전히 쉬었다.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형식적인 만남을 늘리는 대신 소수의 관계에 깊이를 더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계속 소모시킨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친 상태에서 맺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나 자신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주변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균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미다.
목표를 향해 달릴 때는 성과가 의미를 대신해 준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면 성과만으로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 그때 필요한 것이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 질문을 다시 붙들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가? 이 질문이 분명해지자 선택의 기준도 다시 또렷해졌다. 균형 잡힌 삶이란 매일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일이 중심이 되고, 때로는 관계가 중심이 되고, 때로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 자각이 있으면 한쪽으로 쏠려도 불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도된 선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인생을 바꾸는 집중의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그 이유를 함께 설계하라. 몰입은 삶을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도구다. 방향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그 길을 오래 걸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선택이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와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다. 지금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공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좋다. 다만 그 기준이 분명하다면 인생은 다시 흐트러지지 않는다. 선택은 흔들려도 방향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 걸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한 걸음이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여기까지 따라온 여러분이라면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인생을 바꾸는 비밀은 새로운 정보에 있지 않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밀도로, 얼마나 오래 실천하느냐에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소한 선택을 줄이고 집중할 환경을 만들고 에너지를 관리하고 작은 결정을 반복하는 것.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나는 늘 마지막에 이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첫걸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갑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꾸려 하고 모든 습관을 한 번에 고치려 한다. 그러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 변화는 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오늘 딱 하나만 정하라. 인생 전체의 1순위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의 1순위를 정하라. 이번 달, 이번 분기, 혹은 올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정하면 된다. 그것이 일인지, 공부인지, 건강인지, 관계인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라는 점이다. 두 개가 되는 순간 다시 분산이 시작된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것이다. 그 1순위를 제외한 것들 중에서 오늘 하루 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를 버려라.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좋다. 습관적으로 확인하던 알림 하나, 의미 없이 이어가던 대화 하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 하나. 이 한 가지를 비우는 순간 생각보다 큰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이 바로 집중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 여백을 바로 그 1순위에 써라. 오래 할 필요도 없다. 30분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방향의 정확성이다. 그 30분이 매일 반복되면 한 달 뒤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된다. 변화는 늘 그렇게 조용히 시작된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흔들려도 괜찮고 중간에 쉬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를 망쳤다면 다음날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인생은 하루 단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방향이 맞는 한 속도는 언제든 조절할 수 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지켜봤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다. 인생은 생각보다 공정하다. 집중한 만큼 돌아오고 버린 만큼 가벼워진다. 반대로 모든 것을 쥐려는 사람은 끝내 아무것도 제대로 쥐지 못한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선택하고 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버릴 것을 버리고 붙들 것을 붙들어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일이 아니다. 다음 기회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 하나다. 오늘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가? 그리고 무엇에 시간을 쓰기로 결정했는가? 그 두 가지가 쌓여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여러분이라면 이미 자격은 충분하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다. 시작하라. 크지 않아도 좋다. 느려도 좋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인생의 다음 장을 연다.